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했습니다. SBS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간략하게 주제별로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연설 보시면서 대부분 이제 생각하셨던 게 이런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완전 파괴라는 정도의 어떤 그 강도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약간의 엇박자를 보였던 것으로 느껴졌던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유엔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주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전체 그 키워드를 보면요. 평화라는 말이 한 32번, 예. 그다음에 그 협박과 압박과 제재라는 말이 합해서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촛불, 사람 10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나갔다고 평가받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과 절제를 갖춘 이런 어떤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두 젊은이가 북한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하고 시종일관 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게 참 문제고요. 우리로서는 지금 한반도의 그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죠. 만일에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완전 파괴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잘못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아무리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제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가 된 다음에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이나 그 미사일로부터 자기 국가가 위협을 받을 때는 이거는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는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상이 지금 회담을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이죠.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3자 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총론은 지금 동일해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강론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공조 체제를 또 깨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평화 체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곤혹스러운 지금 입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그다음 여기 운전석에 내가 앉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가능하면 이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가가지고 평화 체제를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보수 야당은
역시 비판적인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 보시면 지금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제 현실과 다르게 대화와 평화, 국을 발현하고 있다. 이런 또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각 대북 지원 결정 처리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은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또 하나 연설 내용 가지고 하나 또 꼬집은 것은 이런 게 있네요.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오면은 가슴이 뛰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냐. 또 하나 발언이 이제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대북 지원 800만 불 정도 되는 대북 지원을 지금 그 일본 언론이 오늘 보니까 좀 꼬집었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 이런 다른 동맹국들과 전혀 다른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야당에서는 짚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보니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표명을 했네요. 예, 정치권 보수 야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반응이고요. 지금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방송이 시작되긴 했는데 아나운서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인데요. 김정은의 성명 발표 직접 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한번 김정은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성명을 읽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뉴욕 유엔 총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요.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했는데 지난 6월에 워싱턴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났었죠. 두 정상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그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Our real focus will be on the military and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hich is excellent, which is really excellent. So we're going to start that process right now.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연설 내용만 초계 연설 내용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내용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 뭐냐면 그동안 약간 엇박자를 냈던 느낌이 있는 만큼 그 엇박자라는 게 결국은 제재와 어떤 그 대화,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엇박자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양자 회담에서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에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네요. 대표적인 아까 보신 것처럼 북핵 도발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북한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연설을 했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어떤 그 공조 어떤 느낌이 강할 거니까 어쨌든 양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분위기를 좋게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전 화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장면도 보였는데 말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어떤 농담을 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 현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I promise I did not know that.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어떻습니까? 김현욱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저희 얘기가 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준 데 대해서 우리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 대통령이 저런 표현 써준 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 개탄스럽다, 영어로는 지금 들으니까 deplorable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가 써달라고 한 단어는 아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수 자발적으로 사용한 단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회의장을 분위기를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과 미국 정상 이 자리에서 사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 한국군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그래서 핵잠수함이 오는 거냐, 어떤 무기들이 과연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망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베 일본 총리까지 합해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도 했었습니다. 한미일 3자 정상들은 만난 자리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Our new executive order will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fund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the deadliest weapons known to humankind. The order enhances the Treasury Department's authorities to target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conducts significant trade in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with North Korea. The order also includes measures designed to disrupt critical North Korean shipping and trade networks. China, their central bank, has told their other banks, that's a massive banking system, to immediately stop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And I want to just say and thank President Xi of China for the very bold move he made today. That was a somewhat unexpected move, and we appreciate it. This new order provides us with powerful new tools, but I want to be clear, the order targets only one country, and that country is North Korea.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는 그리고 또 아까 중국의 또 전향적인 조치들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6回目の核実験を行い、その実験の規模は広島型の原子爆弾の10倍以上の威力のあるものであります。我々は決して容認できないこの暴挙でありますが、その中において今回ドナルドのリーダーシップで日米韓の首脳会談が実現し、そして私たちの連帯結束の強さを北朝鮮にそして世界に示すことができる大変意義深いものだと思います。 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라고 이름만 부르는데 상당히 친근감을 과시하는 거겠죠? 예, 뭐 그동안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이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일 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친밀감을 표현을 하고 있고 아베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이것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게 국내 여론을 끌어올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국제사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국내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상당히 보이려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미일 간의 정상이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아마 일본 국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왕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이가 좋다 이 얘기 지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른바 브로맨스, 뭐 상당히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남자들 사이에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요즘 새로 나온 조어 아닙니까? 브로맨스. 네,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주최하는 오찬인데요. 현지 시간도 19일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아베 총리까지 자리까지 갔죠. 가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가 처음에 옆에 있는 다른 관료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소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정상들도 옆에 많이 있는데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관료들과 인사도 하고 말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아베 총리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저 장면을 상당히 크게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통일부가 이틀 전에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기 자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기사를 쓴 것이고요. 일본 언론은 한미일 정상회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결정한 데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은 지금이 그런 때인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다. 일본 NTV 기자가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는 대화보다는 압력이라는 방침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가 결정한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 압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미일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중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아베 일본 총리를 동행한 소식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인도적 지원은 현재로서는 실시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밀월 관계에 있는 미일 정상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일 정상 사이에는 거리감이 드러난 모양새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팩트 자체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지난번에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일본의 관방장관이 지금 그런 때 아니다라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언론의 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미일 정상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은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당시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때 워싱턴 DC 내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돼 있다. 소위 한국의 중국 경사론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것을 퍼뜨린 시초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동독해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한국의 입장, 한국의 스탠스가 중국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돈독해 하려고 있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가려고 하고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의 우려감이 워싱턴 DC에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러한 노력, 긴밀한 공조와 조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 일본의 저 태도는 물론 그 대미국 태도도 있지만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관계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10월 달에 아마 국회 해산하고 곧 총선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일본 지금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지금 목표가 헌법 개정입니다. 평화 헌법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사실 도발해 주는 게 뭐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불감청 고소원이다 이 정도거든요.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이 그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된다.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만 형성되면 그 아베 총리로서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저 태도는 상당히 저는 그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방금 전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악의에 찬 오보다, 유감을 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 적 전혀 없다. 다만 일본 아베 총리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제기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코스모스한테 한번 인사라도 나누는 그런 여유 한번 가지시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